안녕하세요. 17년차 설계사 경간의TV 송정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100세 만기 설계안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조합형, 복층형, 무해지 환급형 설계안 중에 복층형 설계안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복층형 설계안이란 한 증권에 태아와 어린이 관련 특약은 30세 만기로 성인 시기에 많이 가입하는 담보는 100세 만기로 구성한 설계안입니다. 240여 가지가 넘는 담보들 중에서요.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축적된 보상 청구 경험과 약관을 바탕으로 고민하여 구성한 설계안인데요. 여러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30세 만기, 100세 만기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고객님이 가진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설계가 아닐까요? 두 분이 함께 수입을 가지고 계시다가 외벌이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고민도 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년차 설계사로서의 생각은 실손 포함 금액으로 30세 만기는 5에서 6만 원대, 100세 만기는 10에서 12만 원대가 가장 많이 가입하시면서도 적절한 금액대의 설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층형 설계안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해지 환급형 100세 만기 보험으로 가입할 때보다 보장의 폭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과 담보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일반형 상품이기 때문에요. 만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20년 납 기준 출생 후 남아보험료는 10만 5,310원, 여아보험료는 8만 6,460원입니다. 실손 의료비 금액은 별도이고요. 이 보험료는 임신 주수 7주, 산모의 나이 31세 남아 기준으로 임의 설계되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 나이, 성별, 직업, 직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안 같이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영상이고 저의 노하우가 담긴 설계안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담보 중 3%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보장 영역이 가장 넓은 담보로 1억 원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이 포함되면 좋지만 보험료가 높은 편이며 치아파절로 인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고로 예를 들면 넘어져 이빨이 깨지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다 이빨이 깨져야 지급되어집니다. 하지만 씹는 중 이빨이 깨지는 경우는 이미 치아 자체가 약해져 있는 치아 우식증 등이 있는 치아에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치아가 약해져 있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로 인한 S코드가 아닌 K코드로 치아파절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담보로 구성하였습니다. 상해 수술,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이며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의 경우 해당되는 종 수술에 대해 지급되어지며 두 담보는 중복 지급되어집니다. 보장 영역은 상해 수술 담보가 넓지만요. 지급되는 보장 금액을 본다면 1호종 수술 담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골절 수술 담보와 화상 수술 담보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담보 모두 상해로 발생된 사고이므로 상해 수술 담보에서 중복 지급되어집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로 진단비처럼 한 번만 지급되고 없어지는 담보가 아닌 각 질병별, 신체 부위별 반복 지급되며 선천 이상 질환인 선천성 뇌질환, 다운 증후군, 무지증, 뇌성마비 등도 보장이 가능하니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특약입니다. 만기별 보험료의 차이가 많아 기본 80세 만기로 설정해 드리며 만기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90세 만기는 2배, 100세 만기는 4배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80% 이상 장애 시에는 가입 금액이 일시납으로 지급되어지며 보통 80% 이상 장애 담보를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함께 구성하셔도 괜찮은 담보입니다.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0에서 14세 중 발병률 1위인 백혈병 진단 시 지급되어지는 담보들로 대상이 되는 질병 중 14번 림프 조혈 및 관열 조직의 악성 신생물이 백혈병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장 범위는 암,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순입니다. 해당되는 질병 코드가 많을수록 보장 영역이 더 넓습니다. 진단비는 병원비 목적이 아닌 생활비 목적이 큰 담보입니다.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소아백혈병 담보 합산 최대 1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암 진단비 보험료가 높은 편이므로 가입 금액에 따라 총 납입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 진단비는 최대 1억 5천까지 가입 가능하며 유사암은 암 진단비의 20%,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비 가입 금액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시고 가입 금액을 결정하신 뒤 다발성 소아암과 소아백혈병 담보를 최대 가입 금액으로 추가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단암 진단담보는 첫 번째 암이 아닌 두 번째 암 진단 시부터 지급되어지는 담보로 첫 번째 암 진단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되어집니다. 새로운 암, 전이된 암, 재발된 암, 소아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안 되어 2년 이상 계속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잔존암에 해당되어 2년 뒤에 가입 금액을 지급받고 그 후 2년 뒤에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 또 지급받게 됩니다. 재진단암 진단담보의 경우 좋은 담보임에는 사실이나 보험료를 마치기 위해 100세 만기 구성에는 넣지 않은 담보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뇌혈관 질환 원투 담보입니다. 뇌혈관 질환 담보의 동일 보장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게 되는 담보입니다. 이 경우 뇌혈관이 막혀 발생되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뇌혈관 질환 원 담보에서 가입 금액을 지급받더라도 뇌혈관 질환 2의 가입 금액이 남아있기에 추후 뇌경색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로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나눠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현재 심장 관련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이며 보장 범위는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순입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심장 부정맥도 포함되어 있는 담보로 좋은 담보이지만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두 담보 합산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뇌성마비 진단담보는 선천성 뇌성마비도 포함되는 담보로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고 보통 1, 2차 기형아 검사는 염색체 이상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신과 질환이나 뇌성마비는 출생 후 확인이 가능되는 질환입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 1천만 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부 타사에 없는 담보이기도 하며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의 경우 영유아기 때에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입원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기준병실이 아닌 1, 2인실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급병실료에 대해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50% 한도, 최대 1일 10만 원까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고객의 병원 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30세 만기의 경우 최대 금액을 담보를 구성하고요. 성장기 단계에서 담보를 감액하거나 삭제하는 등으로 보험료를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선천질환이나 기저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한 7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지 않고 100세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시기인 50, 60년 뒤에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입원 일당 5만 원의 효용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30세 만기는 5만 원으로 구성하고 100세 만기는 3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암 수술 담보는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회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며 유사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진단비의 경우 한 번 지급하고 사라지는 담보이나 수술비의 경우 매회 지급되어지는 담보로 구성하셔도 좋은 담보입니다. 암 수술 시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에서도 중복 지급되어집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수술 담보입니다.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의 경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 판막이 열려 있다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치게 되는데요. 간혹 늦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다치게 되는 경우 심잡음을 듣게 되고 이 경우 심방이나 심실 중격결손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다치지 않게 되는 경우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 담보의 경우 22주 이내에 가입 가능한 담보로 필수 구성 특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중 가장 많이 지급되는 부분은 설소대라고 하는 혀 유착증 수술이며 간단한 절개로 치료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혀 유착증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반입니다. 선천성 모반의 경우 부위가 넓고 반복적인 레이저 시술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술 시마다 지급되어지는 담보입니다. 그 다음이 선천성 음낭수종인 잠복고환입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이 특정 선천 이상 수술에 해당되며 이 담보도 22주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필수 가입 담보입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항암 방사선 양성자 세기 조절 치료 담보, 암 약물 호르몬 치료 담보, 표적 항암 치료 관련 담보들인데요. 현재 모든 회사들이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담보들입니다. 과거에는 급여 부분으로 치료 시 나라에서 지원되어지는 금액이었는데요. 현재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일부 고가의 암 치료제들이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비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 시 고가의 개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은 담보입니다.
8대 장애 진단 담보입니다. 8대 장애라 함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타사의 경우 대부분 선천장애는 지체장애만 포함되나 정신 관련 장애도 포함한 이 회사만의 장점인 담보이며 22주 이내에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태아 담보의 경우 태아 기간 동안만 납부하시면 출생 후 1년간 보장받게 되는 담보입니다. 저체중아나 장애, 미숙아 출생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담보들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애 출생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생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는 담보인데요.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 인원 추이를 보더라도 심장 수술과 순혈 및 9개월 수술이 4,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진단만 받게 되면 지급되는 담보로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100세 만기 복층형 설계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설계안이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면서요. 고객님이 가진 예산 안에서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던 100세 만기로 가입하시던 시간이 가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보험회사도 새로운 담보들을 출시하기에 보정자산을 더 늘리거나 조정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늘리거나 조정하는 게 부담도 덜 되고 더 쉽지 않을까요? 물론 이 보험만 유지해도 되고 추가로 가입을 하던 그건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제목의 더보기나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카카오톡에서 경간에 검색하셔서 상담 요청 주시면 세부 설계안과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경간의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